안녕하세요. 신세계서울병원 이재민입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수술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오늘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하는 주된 수술이 어깨 회전근개파열입니다. 회전근개파열을 관절경을 이용해서 봉합을 하는 수술인데요. 회전근개라는 것은 그 어깨를 움직이고 있는 그리고 회전을 하게 해주는 상완골이라는 이 팔뼈에 붙어있는 네 가지 힘줄을 말합니다. 이 힘줄을 반복적으로 과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거나 이 힘줄 여러 가지 이유로 힘줄 자체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되면은 이 힘줄이 얇아지면서 끊어지게 되거든요. 이것을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합니다. 빈도는 적지만 가끔 드물게 다치고 나서 파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해야 되는 시기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시기를 놓친 다음에 이제 나중에 많이 진행되고 나서 수술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오늘 준비한 이제 두 케이스는 제가 경험한 케이스인데요. 진단을 처음에 받았는데 통증이 심하지 않아서 처음에 치료를 받지 않고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다시 통증이 발생을 해서 그때 이제 수술을 했던 그런 케이스 두 분입니다. 조금 크기가 다른 두 케이스로 나눠서 보여드릴 건데요. 한번 우선 같이 보시죠. 네, 우선 이 첫 번째 케이스는 73세 남자 환자신데요. 직업상 팔을 많이 쓰는 분이었고요. 약 8개월 전부터 팔이 아팠다고 합니다. 체중격파, 도수치료, 주사치료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병원에서 꾸준히 받으셨었는데 호전이 없다고 해서 이제 저희 병원 내원한 케이스였습니다. 이분은 이제 내원 직전에 주사치료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바로 오시기 전에도 주사를 맞으셔서 오셨을 때는 크게 통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원래 많이 아팠는데 지금은 통증이 별로 없어서 다 나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었고요. 여기서 이제 보통 말하는 주사가 스테로이드 주사거든요. 이게 스테로이드 주사는 회전근개 완전 파열에 주사를 놓게 되면요. 일시적으로 이제 통증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이 다 나은 것이라 이제 잘못 생각하시고 병원에 내원하지 않아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이분 역시 이제 오셨을 때 주사 맞고 통증이 좋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진찰을 하고 이제 MRI를 찍고 나서 완전 파열은 아니라 부분 파열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50% 이상 파열이 됐고 아픈 기간도 상당히 됐기 때문에 회전근개 봉합술을 하는 게 적합한 환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했지만 환자분이 이제 자기 별로 안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6개월 뒤에 이제 다시 아프다고 내원하셨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환자 관절은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 요 위에 보면은 요게 극상근이라는 근육이 이렇게 오면서 이제 힘줄 회전근개로 이제 바뀌면서 뼈에 붙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은 이 뼈에 붙어야 되는데 이 하얀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 여기 보면 이 힘줄이 끊어져서 지금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긴 겁니다. 완전히 전부 다 끊어지진 않았고요. 한 70% 정도 파열이 된 상태죠. 그 중에서 3단계에 해당되고, 그래서 이분은 장기간 이제 재활 치료도 했고, 주사 치료도 했고, 약물 치료, 여러 가지 치료를 했었지만 호전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회전근개 봉합술을 하기에 적합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들어가서 관절 내를 살펴본 이제 영상이고요. 관절 안에는 염증 조직이 상당히 있었고요. 그래서 이 염증 조직은 다 제거를 하고 견갑하관이라는 이제 힘줄이 좀 부분 파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봉합을 해서 잘 붙여놨고요. 그리고 견봉합 공간이라는 공간에 들어가서 이제 살펴본 모습인데요. 이 힘줄이 이제 문제에 파열된 힘줄입니다. 염증 조직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 위에 있는 이 뼈 부분은 견봉이라는 뼈인데 이 뼈가 굉장히 울퉁불퉁하죠. 이 부분을 이렇게 깎아서 이 공간을 넓혀주면은 이 힘줄이 추후에 이 견봉에 마찰이 되는 그 가능성을 또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견봉 성형술이라고 하고요. 견봉 성형술도 시행을 했습니다. 이분은 아직 그 봉합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라서요. 현재 4주 동안 그 외전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으신 상태고요. 통증은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환자는 그 64세 이제 여자 환자신데요.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 내기가 좀 어려운 분이었는데요. 평소 팔을 많이 쓰는 일을 하시는데 처음에 병원 내원하시기 한 6개월 전부터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네 한의원에서 침을 여러 번 맞았었고 다른 이제 정형외과 의원에서도 한 차례 주사를 맞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증이 조절되는 것 같다가도 다시 악화되는 양상을 보여서 저희 병원에 오셨었거든요.
처음 내원 당시에는 전 환자랑 마찬가지로 내원 직전에 주사를 맞은 상태여서 통증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팔의 그 관절 가동 범위도 정상이었고요. 그래서 내원 당시 신체 검진 및 MRI상에서 회전근개가 완전 파열이었고 그 중에서도 대파열이었거든요. 사실 대파열이면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봉합수술을 빨리 해야 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주사를 맞아서 통증이 없었고 하시는 현재 사업도 많이 바빠가지고 1년 정도 수술을 미루셨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통증이 악화돼서 다시 오신 케이스입니다. 처음에 내원하셨을 때 MRI 검사 결과인데요. 이게 이제 끊어진 극상근이라는 힘줄이죠. 이 힘줄이 원래 여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이 찢어져서 이제 안쪽으로 힘줄이 이동한 상태가 보이고요. 상당히 큰 크기의 이제 결손이 보이죠. 이제 옆에서 보시면 파열이 이제 견갑하건이나 앞에 있는 힘줄도 끊어지고 극상근이라는 힘줄도 다 파열이 된 상태였습니다. 대파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대로 놔두면 파열 크기가 진행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발견하면 최대한 빨리 봉합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MRI를 촬영했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사진하고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번 1년 뒤에 찍은 사진이죠. 일견 봐도 요 힘줄이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것과 상당히 크기가 파열이 진행이 됐죠. 보시면은 사이즈도 한 8mm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도 지금 파열이 상당히 진행이 돼가지고요. 견갑하건과 극상근의 파열의 크기도 거의 5cm에 근접하는 파열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과 많이 진행이 됐죠. 그래서 파열 크기가 꽤 큰 상태였고 그리고 관절와라는 공간까지 힘줄이 후퇴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힘줄을 이제 다시 이제 봉합을 한다고 너무 과도하게 원래 위치인 그 대결절이라는 곳까지 당겨서 봉합을 하게 되면 재파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제 관절 내시경으로 과도하게 장력을 받지 않도록 대결절이라는 부위에 여기가 이제 대결절이라는 부위인데요. 힘줄을 당겨서 과도하게 당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쪽에 봉합을 하고요. 그러면 나머지 빈 부분이 생기겠죠. 이 비어있는 부분에 무세포 동종 진피를 이용해서 보강 봉합을 시행하였습니다. 견봉합 공간이라는 이제 공간에서 이제 관절경 사진인데요. 이 부분에 원래 힘줄이 있어야 하는데 힘줄이 지금 없는 상태죠. 먼저 염증 조직이고 여러 가지 퇴행성 조직을 다 제거를 한 다음에 앞에 있는 이제 견갑하건이라는 힘줄부터 먼저 실을 고정해서 바느질을 해서 묶어서 고정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 극상건 힘줄을 또 실을 고정해서 바느질을 해가지고 이제 당겨서 봉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만큼 이제 빈 공간이 생긴 거거든요. 과도한 장력을 안 주기 위해서 좀 더 안쪽에다 봉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빈 부분에는 사이즈를 재가지고 이제 무세포 동종진피를 같이 이식을 해서 이렇게 덮어가지고 바느질을 해서 이제 다시 바깥쪽에 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봉합한 상태고요. 봉합은 굉장히 잘 되고 잘 안전하게 수술을 마쳤습니다. 보통 회전근개 봉합술 후에 4주간 외전 보조기를 착용하고 그걸 푼 다음에 재활을 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파열 크기가 꽤나 컸기 때문에 수술 후에 6주간 이제 보조기를 착용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재파열 가능성을 낮췄고요. 그리고 3개월까지 스트레칭 운동,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근력 운동까지 진행해서요. 현재는 관절 가동 범위를 완전히 회복했고 통증은 사라진 상태로 건강하게 팔을 다시 잘 쓰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오늘 두 가지 사례를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하나는 이제 부분 파열이고 하나는 광범위 파열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부분 파열 같은 경우는요. 50% 이상 파열이 된 환자, 완전 파열 같은 경우는 소파열, 중파열, 대파열, 그리고 광범위 파열 이런 이제 케이스의 경우에 이제 다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꼭 부분 파열이 50% 이상이라서 봉합을 하고 대파열이라고 꼭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환자의 연령과 또 본인의 이제 활동 정도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봉합한다고 바로 힘줄이 붙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일정 기간 보조기를 잘 착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조기를 풀고 나서는요,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재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케이스를 보여드린 이유는
회전근개파열 때 크기도 굉장히 다양하고 어떤 경우에 수술해야 되느냐 판단할 때도 굉장히 다양한 것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통증이 잘 조절된다는 이유로 미루게 되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아파서 그때 수술을 받으시게 된다면 예전보다 이제 좀 더 진행이 돼서 수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제 어깨가 아프시다면 미루시지 마시고요. 바로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제대로 받으시고 거기서 혹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으시면 최대한 수술을 진행하시는 것이 나중에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오늘 신세계서울병원 이재민이었고요. 감사합니다.